김태준은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일하는 뼈 전문 의사예요. 55살이지만 아직도 일주일에 10번 넘게 수술을 할 정도로 건강하고 실력이 좋았죠. 환자들은 그를 마법의 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수술을 잘했거든요. 하지만 병원 밖에서의 태준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 윤서연과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본 적이 없었고 집안일은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여보, 내일 홍콩으로 출장 가야 해요.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서연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옷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고 종종 해외로 출장을 갔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밥을 씹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래? 갑자기? 그럼 누가 집안일을 해?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 그에게 2주간의 혼자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래에게 부탁했어요. 마침 방학이라 시간이 있대요. 윤미래는 서연의 여동생으로 38살의 대학 선생님이었어요. 결혼하지 않고 서울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다음 날 서연이 출장을 떠난 후 미래가 도착했어요. 태주는 처제와 단둘이 지내게 된 상황이 어색했지만 미래의 차분하고 똑똑한 모습에 안심했어요. 그녀는 요리도 정말 잘했습니다. 형부, 저녁 드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소고기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미래가 식탁에 음식을 놓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서연과는 달랐어요. 더 세심하고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태준의 병원으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미래가 퇴근길에 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즉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김 교수님, 환자 상태가 심각해요. 왼쪽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고 인대도 많이 다쳤어요. 동료 의사의 설명을 들은 태준은 미래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어요. 그녀의 다리는 여러 군데 부러져 있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직접 수술할게. 태준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렸어요. 가족 수술은 피하는 것이 의사들의 불문율이었지만 지금은 미래의 앞날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태준은 미래의 다리를 멋지게 고쳤어요.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그의 집중력과 섬세한 손놀림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형부, 감사해요. 제 다리를 살려주셔서. 마취에서 깨어난 미래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도 아름다움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의사로서 한 일뿐이야. 태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따뜻하면서도 불안한 기분이었죠. 미래는 2주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지만 6개월 이상 재활이 필요했어요. 서연은 아직도 출장 중이었고 사실은 유방암 초기라 해외에서 몰래 치료받고 있었어요. 미래는 혼자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주는 미래가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재활하도록 제안했어요. 형부, 이렇게 매일 재활 훈련을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미래는 태준이 직접 만든 재활 계획을 따르며 빠르게 나아졌어요. 태준은 병원 일정을 조정해 매일 저녁 미래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졌고 손길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때로는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미래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만큼 이야기를 잘했고 태주는 그녀의 똑똑한 대화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미래의 다리 마사지를 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죠. 미래는 놀라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형부, 이래도 될까요? 미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녀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안 돼.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그의 손은 이미 미래의 허벅지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입술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처제는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둘은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선을 넘어버렸죠.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준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처제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파 옆에 떨어진 처제의 속옷과 제 속옷이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처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태준이 더 어색해 하고 있었죠. 고마워. 태준은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아침상을 차리면서 가끔 성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형부, 오늘 일찍 들어와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처제의 말에 태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저녁 식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회사에서 태준은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처제의 몸짓, 그녀의 신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성우는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서부터 좋은 냄새가 났어요. 처제가 성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형부, 씻고 오세요. 처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무언의 메시지가 오어요. 처제는 가끔 태준의 손등을 쓰다듬었고 태준도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처제 설거지는 내가 할게 좀 쉬어. 형부 정말요? 그럼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아내 앞에서는 해본 적 없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의 몸이 자주 닿았어요. 그때 처제가 뒤에서 성호를 포옹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때 등 뒤로 닿는 처제의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형부 처제. 처제는 뒤에서 성호를 껴안고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있어서 성호 또한 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셔츠의 단추가 풀리고 그 다음 벨트가 풀렸죠. 그렇게 둘의 두 번째 관계의 시작은 주방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제 잠깐만 거기는 형부 이렇게 커졌는데 싫어요. 아니 좋아. 그렇게 아내와 함께 누워 잠들던 안방 침대에서 처제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처제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마치 신혼 부부처럼 달콤한 시간들이었죠. 형부, 오늘은 제가 형부 와이셔츠 다려 드릴게요. 처제는 태준의 셔츠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마치 새댁이 신랑의 옷을 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아요.
저도 좋아요. 처제는 다림질을 마치고 셔츠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되면 처제는 방문을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복도에 서면 침대가 혼이 보였어요. 태주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처제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럴 때마다 태주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부 들어와요. 처제의 부름에 태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처제의 체온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 그들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 형부와 처제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태주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느낌을 경험했죠. 병원에서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의사였지만 미래와 있을 때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형부, 언니한테 미안해요. 미래가 한 달째 함께 지내던 어느 날 밤, 태준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태준은 자신이 의사로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미래와의 시간은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행복감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서연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죠. 여보, 미래야, 나왔어. 서연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의 공기가 굳어버렸어요. 태준과 미래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서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언니, 벌써 돌아왔네요. 몸은 괜찮아요? 미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응,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 미래야, 다리는 많이 나아졌어? 서연은 미래의 다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네, 형부가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미래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연은 태준과 미래가 함께 있을 때마다 갑자기 나타났고, 미래에게는 불필요하게 많은 심부름을 시켰어요. 태준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때 서연의 젓가락이 식탁을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여보,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어느 날 밤 서연이 태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었어. 태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거짓말했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래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너도 그렇고. 서연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미래는 갑자기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어요. 언니와 형부에게 너무 폐를 끼쳤네요. 미래는 짐을 싸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서연이 옆에 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침묵으로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죠. 그의 주먹이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미래가 떠난 후 태준과 서연의 집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여전히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TV를 봤지만 필요한 말만 나눴습니다. 서연의 한숨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여보, 사실 내가 말 못한 게 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태주는 서연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 암이었어요. 홍콩 출장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치료받고 온 거예요. 초기라 다 나았지만 서연의 고백에 태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인 자신이 아내의 병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의사인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바쁘니까. 그리고 내 문제로 당신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태주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에게는 그러지 못했죠. 미래와의 관계도 결국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몇 주 후 태주는 병원에서 미래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녀는 정기 검진을 위해 온 것이었죠. 형부, 아니, 김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미래는 공식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래, 잘 지냈어? 태주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네, 덕분에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저 전문의로서 그녀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조언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진료 차트를 꽉 쥐고 있었어요. 미래와 헤어진 후 태주는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는 미래와의 시간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이었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짧은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태주는 이제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서연의 병을 계기로 그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는 그 기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어요. 그의 한숨이 진료실에 가득 퍼졌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의 뼈와 관절은 고쳤지만 정작 내 가정의 균열은 보지 못했구나.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술을 가족에게도 발휘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삶의 한순간이었을까? 태준의 가슴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아프게 뛰고 있었습니다.